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을 5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비의 강도는 약한 편이고요. 비의 양도 남해안의 5에서 10,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 지방의 5mm 남짓으로 비의 양도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순간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더 강해지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7일 뉴스 외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주택과 사찰, 공장 건물과 문화재 등 모두 325곳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전국에서 산불의 영향권에 든 지역은 모두 10개 권역, 3만 6천여 헥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난 곳은 200헥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도 시간이 갈수록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아직 비 소식은 없지만 기다리던 비가 찔끔 오는 것도 야속할 따름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타오르는 산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하겠지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면서 산불이 장기화되기 전 마지막 진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이병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경북 산불 지역이 3만 6천 헥타르에 네. 가깝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 면적의 절반 이상을 태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최대 피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원인, 건조한 상황에 태풍급 강풍까지 불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산불이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수준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앵커님께서 지적했듯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날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봄철에 건조한 상태에서 여름철에 고온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이 계절이 이제 상관이 없이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낙엽들과 나무들이 바싹 마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붙기도 하고 붙은 산불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일단 영남권에 지금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처음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5mm 미만으로 양이 매우 적거든요. 하지만 강수량이 좀 적더라도 좀 습도가 좀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좀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습기가 대기 중에 습도만 올라가도 낙엽들이 그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 속도가 많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mm의 비라도 지금은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한 시기다. 그래서 작은 비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고, 오지 않고 있어요. 예, 오지 않고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햇빛이 나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기 습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 비가 어찌 보면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산불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정말 조금 좀 암울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비로 진화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불이 더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네네,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하고는 다르게 그 영상들이 보면은 큰 불길들, 그러니까 화염이 막 치솟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습기하고 대기 중에 습기가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다시 햇빛이 뜨고 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최대한 많이 잡고 화염이 약해진 틈새에 지상에서도 많은 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요. 비가 이제 오고 나서 또 그치게 되면 바람 방향이 또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까 싶습니다. 그 산불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게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머리, 그러니까
불머리가 가장 산불 확소가 속도도 빠르고 뜨겁거든요. 네. 근데 그 불머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불머리는 바닷가 쪽으로 가는 그런 산불이었는데 네. 만약에 남풍이 불면은 북쪽으로 이제 불머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불이 강한 곳이 북쪽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재난 방송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문자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각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내일 되고 하면은 좀 추워지면서 또 바람 방향이 또 바뀌어서 또 북서풍이 분다고 하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참 산불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불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강원 쪽이나 뭐 부산권이나 이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동해안 쪽에는 또 그 원전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제 만약에 남풍이 불면 이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경계까지는 또 많은 그 거리가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모두의 예측 가능성을 다 뛰어넘고 있거든요. 역대급 산불이고 예측 불가능한 산불 형태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걸 뛰어넘는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산과 산 사이에 도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어서 네. 화선이 퍼지기도 네. 하고요. 속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일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산불 대피를 해야 한다. 저희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속보자막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챙겨서 나가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앵커님께서 지적했듯이 불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날아다닌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속도이고 지금까지 최고로 빨랐던 산불이 시간당 4.4km였는데 네. 지금은 8.2km입니다. 거기에 지금 2배 정도로 빠른 속도거든요. 이런 속도는 제가 이제 전공이 산불 확산인데 예.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대피와 관련해서는 지금 뭘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피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물건을 챙기면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피령이 내리지 않더라도 네네. 열기가 느껴진다거나 연기가 느껴진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곧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와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고요. 네. 선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문자가 안 온다. 내가 대피해야 될 장소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산에서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산에서 일단 멀리 떨어지시라. 네. 산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거기서 차분하게 이제 인터넷도 검색을 해보고 아니면 전화도 해보고 해서 대피소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오셔서 어디 대피소를 몰라더라도 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곳, 논밭이나 하천 이런 곳에서 그 다음 행동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뭘 챙기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고 문자로 저 속보가 계속 어디로 대피하라고 가긴 갑니다만 그것까지 모르겠다. 상황이 파악이 안 된다. 일단 산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피 도중에 또 인명 피해가 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참 대피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대피할 때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차를 타고 양 옆에 불이 번진 상태에서 도로를 관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차가 빠르기 때문에 쑥 지나갈 것 같지만 이미 그 지역은 오랫동안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도로가 달궈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가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종종 안타까운 소식이 차 안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소식이 들리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앞에 댁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어려운 불이 양옆에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대피소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곳으로 일단 빠지고 나온 다음에 거기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대피소로 가야지, 위험한 상황인데도 대피소로 가야지, 이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불 사이에 도로가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금방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 네. 이게 화선도 굉장히 지금 길고 이런 상황에서 주불만 잡히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네. 잔불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게 있어서 지금 산불은 낙엽의 윗부분만 태우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불씨들은 낙엽 깊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씨들이 다시 햇빛이 온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다시 살아납니다. 재발화하는군요. 네, 재발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불의 재발화라고 하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아니 불이 다 지나갔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산림 당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험 요소가 있다. 네. 잔불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당국에서 이제는 댁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말이 딱 맞네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숨어 있다는 거죠. 네. 잔불 정리가 완벽히 된 상태여야지만이 재발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주불 온도가 뭐 1000도를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아까 도로 같은 것들이 뭐 복사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또 수백 도 정도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산불의 중심부 화염부, 그러니까 산불이 아까 영상을 보시면 화염이 막 치솟는 모습도 여러 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염이 치솟는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160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이죠, 열. 이제 흔히 말해서 복사열인데 복사열이 굉장히 뜨겁고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옆에서 그러한 화염들이 치솟고 있으면 이미 도로는 아주 뜨겁게 달궈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화염만 눈에 보이니까 도로가 달궈져 있다는 온도가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